안녕하세요. 정진호 소장입니다. 2025년도 국내 기업 조직문화 동향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국내 기업 조직문화 동향을 회고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양극화입니다. 대기업은 인재가 몰리고 퇴직률이 낮았습니다. 중소기업은 퇴직률은 높고 인재 채용은 어려웠습니다. 유영근무와 재택근무를 활발히 시행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전통적인 8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수평소통 문화가 정착된 기업이 있는 반면 전통적인 수직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무 환경과 복리후생 제도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안식 휴가와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정해진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평판 사이트에서는 5점 만점에 평점 3.3을 넘는 일하기 좋은 기업과 평점 1점대에 있는 일하기 나쁜 기업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국내 기업 조직 문화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확산으로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챗 GPT 유료 버전의 출시로 생성형 AI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직장인의 75%가 상시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직장인의 경우에도 43%가 업무에서 상시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세대들의 생성형 AI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은 사무직과 IT 인력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2024년도 생성형 AI 등 AI 활용이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차원의 AI 도입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챗봇, RPA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생성형 AI가 기업 내부 운영 시스템으로 도입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AI 도입을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면 2024년은 개인 차원에서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AI를 활용했다면 2025년은 기업 차원의 투자를 통해 매우 빠르게 기업 환경에서 AI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 문화가 개인 차원에 접근해서 조직 차원의 문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조직 문화 이슈가 표면화되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며 2023년에 발생한 다양한 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입니다. 직장인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어전을 제기된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이는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며 전 세계적인 트렌드임은 분명합니다. 개인주의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것, 타인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본인도 타인을 존중하려는 것이 개인주의의 기본 속성입니다. 개인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조직 우선주의와 국가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급격히 약화되고 소명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기업은 개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기업의 영속성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낮은 몰입도입니다. 갤럽에 따르면 전 세계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23%의 직무 몰입도를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12%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 5%, 프랑스 7%, 미국 34%, 인도 33%였습니다. 낮은 직무 몰입도는 조직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됩니다. 세 번째, 지속되는 MZ 현상, 세대 차이에 의한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Z세대라는 용어가 흔해질 정도로 기업들은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MZ세대의 주요 특성으로는 눈치를 보지 않으며 미역, 궁금한 점은 질문하고 성장 욕구가 강하며 불공정에 참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존중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억압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왜요? 라고 질문하는 MZ세대의 특성은 기업이 수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에서는 직원 이직, 직원 성장 지체, 조직 역량 약화 등 다양한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평소통 문화의 확산입니다.
현재 전통적인 수직 문화를 고수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의 특성상 기강이 중요한 공무원 조직, 병원 조직, 중화학 기업조차도 수평 소통 문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 수평 소통 문화가 냉랭하고 차별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돕지 않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수평 소통 문화를 추구한 결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평 소통 문화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포용적 수평 소통 문화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번아웃입니다. 중간 관리자인 팀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경영진과 젊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중간 관리자 팀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권한이 적은 팀장들이 고민입니다. 현재 조직은 팀장의 개인기와 헌신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들은 구성원들과의 감정적 교류가 어렵고 만성적인 실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위아래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상처가 종합되어 번아웃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역할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팀장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024년의 이러한 트렌드는 2025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일상 회복이 진행되며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2024년에는 흐트러진 조직 문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과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기업의 격차는 대단히 큽니다. 조직 문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가치관의 차이, 개인주의 성향, 낮은 몰입도, 세대 간의 차이, 수평적 소통 문화, 그리고 리더십의 위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직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선호하게 되며 이에 따라 조직은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근무 환경 선호 현상은 목표 지향성과 일체감 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을 통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합의된 기준은 기업이 표출하는 가치, 즉 espouse values입니다. 회사가 표출하는 가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인 미션, 조직의 큰 목표와 미래상인 비전과 목표, 그리고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먼저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인주의와 낮은 몰입도는 조직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선호하는 현상이 목표 지향과 일체감 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준입니다. 기업에서 합의된 기준은 기업이 표출하는 가치, 즉 espoused values입니다. MIT 대학 에드거 샤인도스는 조직 문화의 중심을 표출하는 가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변화된 조직 내부 환경은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워라밸의 중요성이 커지고 차이를 존중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증대될 것입니다. AI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하나의 방안이며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일하는 방식, 행동 원칙, Code of Conduct, SOC, 제정이 주요 흐름이 될 것입니다. 몰입과 동기부여도 주목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몰입과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급만큼 일해야 한다와 월급 이상 일해야 한다에 대해 70대 30의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대다수는 월급 이상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도 절반 정도의 비율이 나온 만큼 이러한 보편적인 정서는 직무 몰입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갤럽의 낮은 몰입도는 이러한 현상의 구체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월급 이상 일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가치적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회사에 대한 높은 몰입을 바탕으로 돈이 아닌 내재적 동기가 강한 것을 선호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상황. 야비 취합을다. 구성원의 업무 몰입을 높이는 방안과 동기부여를 위한 일의 즐거움, 일의 의미, 이를 통한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나라의 DEI, 즉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조직 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해입니다. DEI에 관한 몇 권의 책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DEI에 높은 관심을 가졌던 삼성전자, SK그룹 등 선도기업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가장 활발하게 DEI 조직 문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DEI는 보편적인 가치와 문화로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너무 강한 추진에 반발하며 DEI에 대한 거부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유럽 등 DEI 선진국에서는 belonging, 즉 소속감이 결합되어 DEIB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DEI가 인종, 성별, 장애 등 내재적인 요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흐름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DEIB는 다르게 접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나이를 중심으로 한 세대 이슈입니다. 세대 이슈를 중심으로 직종, 직무, 근무 위치 등 다양한 매개 요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5년 한국은 DEIB라는 이름으로 리더십에서, 조직 문화에서, 소통에서 전반적으로 DEIB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와 환경을 만들며 포용적인 행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조직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조직 문화의 큰 방향성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025년 조직 문화 트렌드를 검토해보면 한국 사회의 양극화처럼 조직 문화의 양극화가 기업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업이 겪는 다양한 현상은 특정 기업만의 상황이 아니며 한국 기업이 겪는 유사한 상황입니다. 2025년 국내 기업 조직 문화의 특별한 방향성은 한마디로 DEIB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그리고 소속감은 기업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DEIB는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개념이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기업이 겪은 실패의 노하우를 미리 파악하고 실패 없는 DEIB를 만들도록 기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국내 기업 조직 문화 동향과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